어느 과수익은 적과보다는 적화, 적화보다는 적내가 더 굵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필수입니다. 그렇더라도 적화나 적내에 따내야 할 것 다르고 적과에서 따내야 할 것 다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내 적화에서는 거기에는 사과를 절대 먹지 않겠다는 자리에 난 꽃봉오리를 제거하지만 적과에서는 남겨둔 꽃이 수정 결실을 한 후 중심가만 두고 주변에 결실을 한 열매를 따내는 일입니다. 여기 화방처럼 가운데 중심화가 먼저 피고 당연히 수정도 먼저 되니 주로 하는 적과 방법은 가운데 중심화가 수정 결실된 중심가는 남기고 주변의 열매들을 모두 따내는 작업이라는 것은 사과 재배를 하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심가는 가운데 있고 먼저 피어 먼저 수정하니 당연히 주변가보다는 더 크고 우량하지만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화방 5개가 모두 수정을 했지만 얘기대로라면 먼저 피고 먼저 결실되었으니 당연히 더 굵어야만 한데도 무엇 때문인지 가운데 중심가가 주변가보다 작은 것도 있습니다. 또 피어있던 화방이 모두 수정되면야 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어 누구라도 찾아내겠지만 서너 개, 때로는 2-3개만 수정을 하면 어느 것이 가운데 있는 중심가인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중심가를 찾지 못하면 찾는 방법으로 열매가 더 굵은 것을 찾다가 그것도 어려우면 열매자루, 즉 목대가 긴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틀린 말입니다. 수많은 사례 중에는 그와 같은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다시피 대부분 중심가는 목대가 굵고 짧습니다. 긴 것을 찾지 말고 짧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과경이 길어야 한다는 말이 와전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처럼 굵을 과일은 세로 길이가 더 긴 것은 맞는데 그게 목대는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이때는 과경의 길이차가 없습니다. 여기처럼 중심가가 주변가보다 더 작다고 하더라도 큰 험이 아니라면 그 중심가를 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중심가보다 주변가가 동록에 약합니다. 수정 결실이 안 된 것은 물론이고 벌레가 먹었거나 서리 피해를 보았거나 여기처럼 기형이면 이건 제거하고 주변의 것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하지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적내 적화도 일찍해 아까운 저장 양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압니다. 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얘기처럼 당연히 수정 결실이 된 것을 보고 열매를 솎아내는 것이지만 중심화만 수정 결실되었으면 일찍 할수록 과일 비대는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밖에서 보면 사과꽃이 일제히 함께 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 세세히 살펴보면 개와 차이는 있습니다. 같은 나무에서도 먼저 피어 먼저 수정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 가원에서는 대부분이 수정 결실이 끝났을 때 한꺼번에 적과를 합니다. 일꾼을 사서 하니 품삯이나 일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문 가원에서 적과를 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이보다도 더 굵어진 때 적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원에서 이렇게 적과를 하니 이때가 적기인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빠른 것은 빠른 대로, 늦은 것은 늦는 대로 수정 결실이 끝났다면 적과는 적화나 적내처럼 빠를수록 좋습니다. 몇 그루 안 되는 텃밭 사과는 대부분 손수 혼자 하고 일선의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적과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과할 것이 생기는 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하룻볕이 무섭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중심과 주변과 그리고 적과 시기에 대해서 얘기 드렸고 남은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적과를 한다고 해서 정화에 달린 열매라고 다 살려 열매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달리면 그 많은 열매 다 굵게 할 수는 없죠. 어느 것을 살리고 어느 것을 제거하는가는
기본적으로 조건을 다 갖춘 것은 살리고 덜 갖춘 것은 제거 대상입니다. 남기는 열매만 우량해도 안됩니다. 백그라운드가 좋아야 합니다. 이건 사람이나 사과나 앞으로 커가는 데는 똑같습니다. 물론 햇빛을 못 보는 곳에 달리는 것도 제거 대상이지만 이건 모두가 아니 어쩌면 이야기가 더 중요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둘러싸고 나온 잎, 즉 과촉엽입니다. 과촉엽이 많을수록 좋은데 최고 많이 있는 것은 10개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 10개가 다 있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충실한 잎이 많이 붙어 있을수록 좋습니다. 앞으로 열매는 이 열매를 둘러싼 과촉엽 광합성한 양분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과대지입니다. 처음은 과촉엽으로부터 양분을 얻지만 차차 과대지가 커지면 거기에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대부분 과대지가 나오지만 간혹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결과지에 과일이 전혀 없다면 할 수 없이 달아야 세력 균형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제거합니다. 정화가 피어야 할 자리에 정화가 아니거나 어떤 연고로 과일을 달 수 없다면 그 안쪽에 액화라도 튼실한 것을 골라 세우고 그 이후의 가지는 잘라냅니다. 두서없이 얘기한 지금까지를 정리하면 사과젓과는 주로 한 하방에 수정 결실된 열매 중 주로 중심가를 남기고 주변가를 정리합니다. 젓과를 전문가원처럼 일제히 하기보다는 수정 결실이 된 것부터 먼저 하면 그만큼 더 과일 비대에는 도움이 됩니다. 중심가가 중대한 결함이 없다면 중심가를 살린 것이 좋습니다. 중심가는 조항이 있지만 때로는 중심가를 찾기가 어려운 때는 열매가 더 크거나 그렇지 않다면 목대가 짧고 굵은 것입니다. 중심가가 도저히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결함이 있다면 주변과 중에서 선택하여 남깁니다. 정화에서 나온 열매라고 또 우량 열매라고 다 달 수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많이 달렸다면 솎아내야 합니다. 모두 충실한 열매라도 백그라운드, 즉 열매를 둘러싼 과촉엽이 충실하고 많아야 합니다. 다음에는 과촉엽에서 한쪽으로 삐죽이 나오는 세 가지, 즉 과대지가 있는 것을 남깁니다. 과촉엽, 과대지 모두 앞으로 그 열매에 양분을 보내줄 백그라운드입니다.